어제 LA 카운티 정부의 이 화상 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비즈니스 리오픈 여부에 대한 언급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 자세한 리오픈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급이 이루어진 1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와 관련해서 아직도 $1,200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지급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에 1차 때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지급도 상당수 이루어졌었는데 IRS가 이제 잘못 지급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면서 환수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서 백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접종을 한 번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LA 카운티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발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 진단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제 사실 낮 1시에 갑자기 화상 브리핑 이걸 예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켜봤는데 정말 결국 끝날 때까지도 네.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럴 거면 뭐하러 기자회견 브리핑을 했을까 싶은 느낌이 들 정도였고 네. 그냥 뭐 매일같이 데일리로 하는 그런 그 뭐 숫자라든가 각종 수치 그런 건 그냥 보도자료로 발표해도 그만이고요. 네. 그걸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정작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건 비즈니스 리오픈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죠. 하면은 언제 할 건지 뭐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어제 브리핑이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참고할 만한 몇 가지 말들은 있었어요. 네. 슬쩍 지나가듯이 한 얘기였지만 이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어제 기자회견에 그 브리핑에 나왔는데 네. 이 오늘 중에 그러니까 9월 1일 오늘 중에 마바라 포레어 보건국장을 출석시키고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를 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뭐 9시니까 뭐 지금쯤 이제 시작이 됐거나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일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서 또 디스커션을 하고 네. 그리고 비즈니스 리오픈을 논의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중에 possibly 오늘 애프터눈이죠. 애프터눈에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에는 분명히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겠지만 뭐 지금 대세는 이미 뭐 기울어지지 않았는가. 네. 리오픈으로 갈 게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오늘 회의에서 오늘 그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서 LA 카운티의 그 코로나19 관련한 프로토콜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한 프로토콜의 변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비즈니스 리오픈 허용을 recognize 네. 인식하는 것 이런 것 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그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하는 뉘앙스라든가 이제 그런 걸 보면 아마 하여튼 오늘 발표 내용은 이제 리오픈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새롭게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 쇼핑몰이라든가 미용실 이발소 등은 뭐 최대 수용 인원의 25%라는 일정한 제한을 바탕으로 해서 실내 영업할 수 있다. 뭐 그런 지금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제한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냥 아무 제한 없이 리오픈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리오픈을 하는데 어떤 제한을 가해서 할 건지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네. 좀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은 캘리포니아주가 얘기한 것이 이제 25%인데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가 얘기한 것은 각 지역에서 모디피케이션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제시한 것보다 더 약하게만 모디피케이션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더 강하게 좀 더 엄격하게 모디피케이션 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감안하자면 아마 그런 제한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어제 발표를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결론이 안 나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메모리얼데이 위크엔드 지난 5월 말 그리고 7월 초 독립기념일 또 연휴 있었고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더링 현상이 있었고 그렇죠. 그 연휴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19가 좀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레버데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부터 또 연휴에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좀 뭔가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건 일반적인 추측이고 네. 이쪽에서는 어찌됐건 오늘 중에는 발표한다고 하니까 뭐 오늘 오후라고 그랬으니까 네. 애프터눈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뭐 어제처럼 1시에 할런지 아니면 뭐 한 서너 시쯤 할런지 이건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항상 주정부는 12시 정오부터 시작을 했고 그렇죠. 카운티 정부는 1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도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오렌지 카운티나 무슨 리버사이드나 뭐 다른
이 남가주 카운티에서는 지금 다 오픈이 된 했어요. 상황 아닙니까? 네, 했어요. 그러니까 뭐 LA 카운티들도 지금 혼자만 이렇게 버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렌지 카운티, 벤투라 카운티, 네. 뭐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죄다 그 어제부터 오픈했고 샌디에고는 이미 레드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퍼플도 아니고 그래서 샌디에고는 뭐 오히려 그런 카운티보다 더 자유롭게 지금 더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가주 카운티에서는 LA만이 네, 유일하게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도 기자회견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브리핑할 때도 물론 별 언급이 없었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리오픈에 대해서. 근데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좀 약간 피해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명확하게 리오픈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건 없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네. 당장 리오픈을 해도 된다 또 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나왔지만 어찌됐건 그 어제 그 뉘앙스를 보면 이 LA 카운티가 뭐 당분간 리오픈을 안 하겠다 이런 뉘앙스는 좀 느끼기가 어려웠고요. 다만 자기들도 무언가 이제 리오픈을 해야 된다는 압박은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무언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정적으로 발표를 못하는 이제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아마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그 슈퍼바이저들 그리고 보건국 내에 보건국장을 비롯한 또 이 박사들 이 결국 이 결정을 주도할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한두 명 정도 뭐 좀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느낌에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걸 좀 이제 한 번 더 조정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인상 깊었던 게 브리핑을 먼저 하고 이제 화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몇 가지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버데이 위켄드가 다가오니까 그럼 해변가를 폐쇄할 거냐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기자도 좀 그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질문하면서 좀 분위기를 탐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투 데이비스 박사가 어제 보건국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도 해변가 폐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이 돼서 만약에 뭐 이 다른 데는 다 오픈하는데도 지금 LA 카운티는 리오픈도 못할 정도면은 그럼 차라리 뭐 할러데이 기간 동안에 해변가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변가 폐쇄는 안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LA 카운티는 리오픈을 강하게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리오픈을 하는데 하여튼 뭔가 내부적으로 좀 교통 정리가 잘 안 된 네, 그런 네. 느낌입니다. 확실한 건 LA 카운티만 지금 독자적으로 이 리오픈 정책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의 지금 주류 언론들도 오늘 오후에 LA 카운티의 비즈니스 리오픈 발표가 나올 것이다. 근데 당장 즉시로 뭐 이제 리오픈 하는지 아니면 뭐 일각에서는 뭐 다음 주 레버데이 끝나고부터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네, 네. 지금 뭐 어제부터 이미 오렌지 카운티나 이런 데가 다 오픈했으니까 굳이 일주일을 더 늦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주일 늦춘다고 해서 뭐 더 안전하고 당장 뭐 오늘 내일부터 오픈한다고 해서 위험하고 그런 차이가 과연 있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오늘 리오픈 발표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지금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지금 논의 네, 중에 논의 중이죠. 있는데 네. 아직도 1차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뒤늦게 지금 현금을 받을 수 네.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앞으로 1, 2주 안으로 지급된다고 그럽니다. 네. 국세청 IRS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약 5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이 보류됐다고 그럽니다. 네. 이 1차 스티뮬러스 책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급이 된다고 그러는데 IRS가 그 지난 3월에 케어스 액트에 의해서 1인당 1,200달러가 지급될 때 일부 미국인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못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부당하게 지급을 못 받았다. 그래서 네. 그 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이제 1,200달러씩 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1,200달러 책을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달 그러니까 초나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자들이 이제 5만여 명인데 그 중에 일부는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책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데비카드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뭐 늦게라도 받게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나오는지 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예, 그래서 왜 IRS 웹사이트 겟마이 페이먼트 기억하실 네, 거예요. 네. 우리가 예전에 4월에 한창 맞아요, 받을 때 맞아요. 네. 겟마이 페이먼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겟마이 페이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아하.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지급 대상이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겟마이 페이먼은
하루에 한 번만 업데이트 된다고 그래요. 네네. 밤늦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해라. 한 번 해서 뭐가 나와 있으면 그걸로 네. 끝인 거지. 뭐 2시간, 3시간 있다 또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1차 때 이 사망한 사람들 네. 앞으로도 또 체크가 발행이 됐다 그러는데 이걸 좀 바로 잡겠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죠. 또 지급을 해야 될 사람한테 안 지급한 거는 지금이라도 지급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급해서 안 될 사람에게 지급한 건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죠. 걷어들이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의회 전문지 너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연방재무부가 이 사망한 사람,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보내졌던 스티뮬러스 책 중에서 약 70%에 가까운 액수를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환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연방회계 감사원이 발표한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지난 3월 말에 그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통과됐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1인당 1,200달러씩 현금이 지급됐는데 그 당시 총 1억 6,400만여 개의 수표가 발행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 굉장히 많은 수표가 발행됐죠. 그 중에서 약 120만여 개의 스티뮬러스 책이 죽은 사람들에게 네. 발급된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고요. 액수로는 16억 달러에 달한다고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하네요. 굉장하죠. 이 16억 달러를 지금 회수한다 그러는데 일단 70%까지는 지금 회수가 됐다고 그러고요. 네. 이것을 아직도 회수가 안 된 것은 계속 회수해 나가겠다. 아하. 그래서 IRS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자발적으로 반납해라. 네.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돌려받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망자에게 갔다는 건 결국 그 사망한 사람의 가족에게 갔다는 가족이겠죠, 얘기죠. 뭐. 그러니까 이것은 돌려줘야 된다. 아마 이 3월에 지난 3월에 이것이 이제 확정됐을 때만 해도 확실한 어떤 룰이 없다 보니까 네. 죽은 사망한 사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일단 다 지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네. 이제 그 후에 사망한 사람은 아니지 하는 판단이 뒤늦게 네.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백신 관련 소식들이 네. 요즘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은 또 백신 접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또 나왔어요. 네, 그렇죠.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요즘 아주 핫한데요. 네. 한 번으로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부족할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 네. 그 최근에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도 그런 사례가 나왔고 홍콩도 나왔고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면역력이 생기더라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네, 이제 네.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백신이 개발돼서 시중에 나오더라도 한 번 맞아서 면역력이 생기더라도 그게 영구히 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맞아야 될 몇 달 가능성이 또 맞아야 있다. 예, 그래서 CNN은 한 2번 정도는 접종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뭐 백신 접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예, 이게 이제 CNN이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문제를 짚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마스크와 위생장갑 같은 그 개인 보호 장비가 부족해서 3월 달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인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마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백신도 한 번 맞는 것도 아니라 2번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그럼 이게 백신의 양이 부족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네. 얘기예요. 그래서 백신을 2번 맞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2번 맞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맞고 뭐 이런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실제 접종을 맞을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네. 백신 접종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내켜하지 않는 그런 어허,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래도 한 번 맞으면 면역력이 생겨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번에 한번 맞아 볼까? 그래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2번 맞아야 된다 이러면 일단 귀찮기도 하고 네. 그리고 과연 2번이나 맞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 좀 부정적 인식이 더해지는 거죠. 왜 이거 2번 이렇게 여러 번 맞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던 사람이 다시 마음이 돌아서서 네, 네, 난 안 맞고 네.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네. 되면 백신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 이게 안전해질 수 있는데 백신 맞는 사람이 줄어들면 좀 그 기대했던 것보다는 안전 확보가 좀 덜 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네. 사실 백신 많이 맞았었어요. 많이 맞았어요. 이런저런 네. 백신들을 네. 많이 맞았는데 보면은 거의가 다 한 번으로 끝난 적이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두세 번씩 맞았던 생각해 기억인데. 보면 여러 번 맞는 게 굉장히 네, 많았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린아이 때 접종하는 수두 백신, 그렇죠. 또 A형 간염 백신, 어허. 뭐 성인이 된 후에 접종하게 되는 대상포진 어허. 백신 이런 건 2번 맞아야 됩니다. 글쎄 네, 말이에요. 2번 맞아야 되고요. 디프테리아라든가 네, 파상풍,
100일에 네. 이런 백신은 5번까지 맞아야 돼요. 맞아요. 예. 애들 뭐 어린애들 때 그렇게 많이 어린애들 때 맞아요. 시리즈로 네, 5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주사 맞기 싫어서 학교 가기도 싫다 막 이런 경험이 나는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력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최근 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거치면서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백신을 한 번으로는 힘들고 CNN은 지금 한 2번 정도 맞아야 될 것 같다고 예측했지만 어쩌면 2번이 아니라 3번, 세 4번 번이 될 수도 예,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괜찮은 건지 한 번, 2번 맞고 더 이상 뭐 맞고 싶어도 부족해서 못 맞으면 앞에 맞은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앞에 괜히 맞아서 더 안 맞으지만 못한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어찌 됐건 어허. 만약에 코로나19 백신을 여러 번 맞아야 된다고 그런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전까지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질병들도 여러 번 맞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뭐 여러 번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 맞아야 되겠죠. 맞아야죠. 어떡하겠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